안녕하세요, 고통입니다. 오늘은 창업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 비용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창업을 설명할 때 가장 뭘 먼저 설명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비용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처음 창업하신 분들이라면은 모든 게 낯설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용 부분부터 하나씩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외에도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창업 처음 했을 때 이 부가세 때문에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부가세라는 게 이제 월세에 대한 세금인 건데, 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을 때는 월세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가세가 나오니까 좀 놀랬던 부분인 거죠. 10%를 왠지 추가로 내야 된다, 약간 좀 당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금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창업 전에는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면 좋고요. 지금부터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들, 개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사무실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세 번째는 초기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해놓는 게 좋은데, 첫 번째 사무실을 들어가는 비용, 요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보증금이랑 월세를 얘기하고요. 권리금이랑 관리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이랑 월세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건물주와 계약을 해서 건물주에게 입금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고, 월세는 매달 사라지는 금액이에요. 여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11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집주인이 10%를 더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주인이 대신 받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깎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왜 먼저 정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무실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하지 않고 보러 다니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높은 쪽이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벌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자리가 좋다 보면은 한 건 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보증금 한 1000에서 2000만 원 선이 제일 많고, 월세 같은 경우는 80에서 12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계약을 합니다. 물론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조금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지 사무실을 구하는데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권리금이에요. 상가는 집이랑 좀 다르게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각했을 때는 에어컨을 좀 예로 들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구매 비용도 있지만 설치 비용이라든지 철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사람이랑 서로 인수인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권리금이 이런 형태예요. 권리금은 종류로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이거를 뭐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종합적으로 그냥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경우인데, 뭐 좀 나눠서 보자 그러면은,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설 권리금보다는 영업 권리금이나 바닥 권리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장사를 하던 사람에게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불렀던 내용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어떠한 내용으로 주는지, 그 다음에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주거용 건물에도 당연히 기본적인 관리비가 있는 건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거용보다 조금 높습니다. 보통 한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평당 얼마로 계산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고, 이게 관리비라는 게 매달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건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엘리베이터 이용비 이런 거기 때문에 건물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좋은데, 이 비용은 건물주가 아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사용하던 사람, 이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업무하는 데 투자하는 데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매물을 광고하는 비용이라든지 중개를 위한 매물 확보 사이트, 공동중개 사이트, 공제증서, 렌트비, 통신비, 공과금, 식비,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금액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매물 확보하는데 우리가 광고하려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하면 좀 어렵고, 처음에 가입하는 비용을 5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매달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원 전후로 잡아 놓으면 되고, 매물 확보하는 사이트 15만원, 공동중개 이용료 한 1년에 한 5만원, 10만원 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제증서 가입하는데 한 2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계속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정수기 렌트 비용이라든지 휴대폰 비용, 일반 전화, 팩스, 공과금까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공과금 같은 경우는 상업용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전기비보다는 좀 비싸요. 기본 요금이 한 6, 7만원 정도 나오고, 여름에는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무실 크기마다 비용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금액들을 예상해 놓고 계산을 하시면 좋습니다. 공과금 같은 경우도 사용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기는 한데,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중개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한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처음에 창업을 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를 구매하는 비용, 간판 설치비라든지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이쪽에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좀 계산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보시면 중개 수수료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중개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여기가 제일 빠르니까 이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요율로 중개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을 계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비랑 집기, 간판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편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용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대략적으로 넘기는데, 일단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개업식이라든지 개업떡 같은 거 하시는데 비용이 있는데, 이건 좀 간소화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개업식 같은 경우는 지인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지인들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일은 크게 없거든요.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업떡이라든지 사은품을 좀 준비해서 전달을 하면 되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은 좀 간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초기 비용으로 제가 적은 게, 보증금 1000만원, 권리금 3000만원, 인테리어 500, 간판 150, 집기 300, 수수료 1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필요 경비, 이제 매달 들어가는 비용으로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광고비 80만원, 렌트비 5만원, 통신비 15만원, 공과금 10만원, 식비 20만원, 유류비 30만원 해서 270만원입니다.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게 270이니까 나는 이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먼저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창업 전에 비용을 좀 정리해 놓는다면 컨설팅 업체라든지 타 부동산한테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맞는 사무실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무실 창업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알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창업 후에 비용을 계산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내가 너무 나가는 금액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 전에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 좋고요. 창업 후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비용은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가장 먼저 이제 정리를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창업 전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좀 진행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 찾아뵐 거고요. 다음번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인테리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트농이었습니다.